자, 이 영상에서는 논제 해석을 배워보자. 내가 앞의 영상에서 논술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를 내렸어. 출제자의 요구에 대해서 출제자가 준 재료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구성한 답안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출제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겠지. 그 출제자의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논제야. 논술에서의 문제를 논제라고 하지. 그래서 이 논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어떤 점에 주의해야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 논제 해석이야. 이 논제는 다른 말로 하면 발문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가의 관점에서 나의 주장을 뭐 하시오, 뭐 이를테면 비판하시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우리는 논제 또는 발문이라고 불러. 여기에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세 가지 측면으로 같이 생각해 보자.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준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 이 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하라는 거지? 뭘 하라는 거야? 가의 관점에서 나의 주장을 그렇지. 비판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주장을 비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 선생님 당연한 얘기인데요. 당연하지. 그런데 중요한 얘기야.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이 출제자는 이 문제에서 가의 관점으로 나의 주장을 비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설명하시오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었을 거야. 뭐 혹은 해석하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굳이 설명도 해석도 아니고 비판하라고 했다면 그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준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이 출제자는 어쩌면 문제를 내려고 고민을 할 때 나의 주장을 가지고 가의 관점을 비판하라고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해보셨겠지. 그런데 굳이 이거 얘를 가지고 얘를 비판하라고 했다면 그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따라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이 문제가 30점짜리 문제라고 해보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가의 관점으로 나의 주장을 너무너무 잘 썼는데 설명을 했어. 설명을 너무너무 잘했어. 또 어떤 학생은 비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나의 주장을 가지고 가의 관점을 비판했다고 해봐. 여러분이 채점자라면 몇 점 주겠어요? 그렇지. 그건 빵점이야. 그래서 출제자의 요구를 파악한다는 것에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지우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줘야 될 내용이 답안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한다는 거야. 이 논제를 가지고 계속 보자. 이 문제를 보면 가의 관점으로 나의 주장을 비판하라 그랬잖아. 그랬을 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겠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비판은 반드시 있어야겠지. 이게 문제가 요구한 결론이잖아. 비판은 꼭 들어 있어야 될 거야. 그런데 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때? 나의 주장. 나의 주장은 없어도 될까? 아니야, 꼭 있어야 돼. 왜냐하면 뭔가를 비판을 하는데 그 뭔가가 뭔지도 말하지 않고 비판한다면 그 답안지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아마 없을 거야. 그러니 나의 주장도 여기에는 들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죠? 같은 관점에서 이 가의 관점도 답안에 있어야 될 거야.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요구한 것은
가에 의할 때 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니까 그 가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었다면 비판의 방향도 달라졌겠지. 그러니 비판까지 도달하는 논리적인 연결이 잘 이어지려면 이 세 가지 내용은 답안에 다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볼 때 하나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너 재심은 가의 내용이 뭔지 알겠니? 너 나의 주장이 뭔지 파악했니? 가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겠니? 이 세 가지. 지금의 논술 답안은요, 이 채점이 될 때 이렇게 뭐 쭉 읽고 넌 몇 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옆에 엄밀한 채점 기준이 다 있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 각각에 대해서 점수 배점이 다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들을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잘 쓰기 이전에 일단 쓰기는 써야겠지. 그래서 답안에 꼭 들어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빠뜨리지 않도록 논제를 볼 때는 그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주의사항이야.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제를 본다. 논제를 읽는다. 이것이 세 번째 유의사항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뭐 이건 간단해. 가의 관점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가부터 나로 그리고 비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이 밑에 깔려 있겠지. 출제한 분은 그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내셨겠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관련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그 관련이 있게끔 풀어가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할 수 있게 돼. 언제? 논제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 논제에 들어있어야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 깔려있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건 이런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어. 옆에 밑에 보면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 최근 논술은 보통 이런 거 하나를 요구하고 하나의 문제 안에서 또 뭐 뒤에 예를 들면 뭐 다의 관점을 가지고 라를 뭐 하시오.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의 문제 안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런 애가 여기 하나 들어가고 뭐 하고 또 그 뒤에 뭐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럴 때 이 3번, 세 번째 주의사항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돼. 왜 그러냐면 이거 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채점자가 됐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랬을 때 어떤 답안은 무엇도 잘했고 무엇도 잘했는데 이들 간의 내용상 연결이 별로 잘 보이진 않아. 그런데 어떤 학생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 이 사이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논리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했어. 여러분이 채점자라면 누구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겠어? 그렇지. 그렇게 하나의 흐름을 잘 보여준 답안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이유는 그 학생이 아마도 출제자의 요구를 더 잘 파악했기 때문일 거야. 왜냐하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굳이 하나의 문제 안에 다 집어넣지는 않았겠지. 그러니 그러한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러한 답안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해되겠니? 자, 정리해볼까? 출제자의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 논제라고 했어. 논술에서의 문제. 이런 거다. 발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달라고 했어. 첫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답안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랬을 때 그 답안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겠구나. 이 세 가지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둔다면 출제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다. 자, 이렇게 오늘은 논제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어.